스승님의 강의를 큰 박수로 듣겠습니다. 저는 지금 숭실대 경영대학원에서 MBA 석사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학 교수를 하고 있고요. 한 5년 됐습니다. 대학에 온 지는. 그전에는 뭘 했냐? 그전에는 어쩌면 제 눈에서 조금 힌트를 가지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회사를 사고 파는 짓을 했습니다. M&A를 했습니다. 뭐 무슨 중개를 한 게 M&A 중개를 해서 부티크로 돈을 번 것이 아니라 직접 회사를 인수해서 제가 경영하고 몇 년 경영하면서 팔고 하는 짓을 했습니다. 코스닥기업 사장은 3번 해본 것 같습니다. 코스닥기업 임원 포함해서 임원과 사장을 4번 정도 해본 사람은 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2009년도에 다 팔고 그때서부터 시간 강사로 대학에 왔습니다. 어떤 계기에 의해서. 그 계기는 다음에 또 천천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대학에 와서 강의를 하게 된 것을 무척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9년서부터 강의를 시작하면서 박사도 하게 됐고 그것이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 제가 그동안 경험적으로 알고 있던 것을 개념화시키는데 이보다 좋은 계기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와 계신 선생님들이 저는 범상치 않게 보이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른 분들보다 이 앞에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포텐셜 또 선택의 능력을 가지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말씀 맞습니까? 네.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쳐주신 분 복 받으실 겁니다. 브랜드라는 것을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것은 결국 본인이 어떤 가치를 가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킬 수 있어야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스타벅스 회장입니다.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가장 훌륭한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짓도 상당히 훌륭합니다. 아르바이트생까지 전 세계 스타벅스의 만 몇천 개의 그 지점에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까지 대학 학비를 다 주겠다라고 선언을 한 사람입니다. 그때서부터 제가 존경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없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아르바이트생 아르바이트비 조금이라도 깎아 먹지 않을까? 뭐 맥도날드 얼마 전에 좀 걸렸죠. 뭐 그런 짓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역으로 지금 판단하고 역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상당히 존경할 만한 인물입니다. 이 존경할 만한 인물이 한 말 중에서 제가 가장 가슴에 와닿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저 말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상징하는가를 고객들이, 당신의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인식하게끔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혹시나 어떤 아저씨처럼 명함에다가 한 40개, 50개의 직업, 뭐 40개, 50개의 무슨 동창회 부회장, 동창회 총무 그런 거 다 가지고 다니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 것들은 대단히 잘못된 전략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인식하게끔 할 때는 원 브랜딩, 원 메시지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뒤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라는 뜻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랜드라는 말은 원래 노르웨이에서 또 그 이전서부터 소유권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소유권을 지칭을 했냐? 예전에는 내 손지 네 손지 알 수가 없으니까 소에다가 불로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인두라고 하나요? 예, 그거를 낙인 그렇죠. 잘하시네요. 낙인을 쭉 불로 지져서 엉덩이에다가 이거는 내 소, 이거는 네 소. 그 얘기가 바로 브랜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브랜다에서 온 것이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권 상징을 표시한 쇠붙이 이게 바로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분실되거나 타인에 의해서 점유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겨낸 것이 브랜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통찰을 하나 가져야 됩니다. 아, 브랜드라는 건 소유권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퍼스널 브랜딩에 나중에 성공하신다면 그것은 내 소유권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인간들은 유형적인 것들만 돈이다, 유형적인 것만 내 재물이다 라고 생각하는 인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인간들이 아니라 저는 믿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요, 무형적인 것, 더 먼 것, 왜 가끔 사업에 성공한 것 사람들, 그 다음에 덕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 보면 멀리 봐라.
이런 얘기 하시죠. 고전을 우리가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고전을 통해서 미래를 우리가 통찰하고 바라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늘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중시해라. 그런 것들이 뭡니까? 사람 간의 인간관계, 신의, 덕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신을 미래의 성공의 반열로 올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브랜드를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로 앞으로 10년 동안은 브랜드 시대가 될 겁니다. 이 브랜드를 가지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걸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이 강의를 할 때 하고 나니까 다른 분들이 저한테 와서 고맙다는 얘기를 좀 합니다. 강의를 잘해서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머릿속에서 정리가 싹 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뭐를 해야 될지를 모르고 그동안 살았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느낌인지 한번 보십시오. 내성적인 이제 목소리가 좀 높아지네요. 올해 인터 브랜드라고 이 세계에서 브랜드가 가장 최고의 브랜드만을 모아놓은 모아서 발표를 하는 곳입니다. 인터 브랜드라는 조직인데요. 거기에서 베스트 글로벌 브랜드를 발표를 했습니다. 브랜드 1위가 애플입니다. 애플의 브랜드 가치는 지금 딱 보시면은 118863 밀리언 달러라고 돼 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이 무형의 질적 재산 가치가 1조가 넘습니다. 2위가 구글입니다. 3위가 코카콜라, 4위가 IBM, 8위가 삼성전자입니다. 7위가 작년에 8위였는데 올라왔네요. 우리가 아는 기업 지금 다 1위서부터 여기에 52위까지 다 아는 브랜드이시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일상에서 쓰시는 브랜드고 아주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브랜드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한국 기업은 42위에 44위였는데요, 작년에. 현대자동차 그룹이 올라왔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 구찌 41위. 이렇습니다. 이것 무형적인 재산을 발표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브랜드 100선 중에서 52위까지만 제가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퍼스널 브랜드. 그러면 이런 브랜드를 이거 브랜드는 기업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들도 이러한 브랜드의 성공을 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퍼스널 브랜드는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 전문적인 능력,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이미지의 총체로 해서 남과 나를 구분시켜주는 핵심 가치 이게 퍼스널 브랜드다. 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명품이 어떤 분들은 이제 역시 저를 기쁘게 해주시려고 명품백을 가져오셨는데 잠깐 좀 봐도 되겠습니까?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지죠? 버버리하고 닥스하고 좀 헷갈리는데 얘는 버버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브랜드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의 심리는 어떠시겠습니까? 어떤 심리로, 어떤 마음으로 사셨을까요? 루이비통도 있네요. 루이비통도 잠깐만 주십시오. 지갑 빼시고 주시면 됩니다. 제가 안 매봐서 왜 이걸 사서 가지고 다니실까요? 명품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명품은 왜 필요합니까? 우월감, 희소성, 또 독특성. 뭐보다 우월감을 주죠, 얘는? 싸구려보다. 네. 또 뭐보다요? 다른 사람들보다. 선생님, 다른 사람들보다. 여기 상당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이 얘를 안 메고 나는 얘를 가지고 있어야 내가 우월해 보이는 거죠. 그 얘기를 정리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얘가 가진 사회적 가치들을 내가 사회적 가치를 가진 것이 얘들보다는 낮으니까 나를 얘와 똑같은 사회적 가치로 봐주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명품을 사는 심리입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브랜드를 가지시면 어디든지 여러분들을 모시고 다니려고 합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곁에 있으면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가지신 퍼스널 브랜딩에 성공한 사회적 가치를 자신과 동일시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 동일시 때문에
바로 요 백을 사는 겁니다. 여성들이 지금 백을 가지고 이 송년회에 가시면 이 백을 가지고 가서 구석에다 숨겨놓지 않습니다. 이분은 상당히 겸손하신 분입니다. 보통요 여기다가 어머 얘들아 나왔어 하고 옆에 다 보라고 해놓고 자기는 천천히 코트를 벗습니다. 얘들이 봐야 되니까. 얘들이 봐야 내 친구 애들이 기집 애들이 이거를 봐야 될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으면 예의의 가치는 희석이 되는 겁니다. 충분히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브랜드는 감추고 다니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퍼스널 브랜드도 역시 그렇습니다. 예전에 한국인들은 이러한 생각에 많이 사로잡혔던 것 같습니다. 나대지 마라. 조용히 살아라. 이러한 유교적인 특성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한 평균 연령이 한 30대 되셨나요? 선생님 39 정도 되신 것 같고요. 맞습니다. 예,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들의 밑에 되는 이제 그러한 유교적 특성이 좀 희석이 되는 분들입니다. 이제는 나를 충분히 알리고 싶어하고 알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다른 사람들의 사회적 계층보다 밑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지금 현대의 브랜드 가치가 필요한 것들을 말해주는 그러한 당면한 이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회의 요구에 부합하는 능력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 창출은 내가 바라는 그겁니다. 내가 바라는 것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성공을 바라실 수 있고 어떤 분은 사회적 영향력이 증대되기를 바랄 수 있고 어떤 분은 명예를 가지시기를 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성과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공한다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들을 성과 창출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퍼스널 브랜딩이 성공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성과를 다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분들 혹시 아시는 분들입니까? 네. 친하신 분들이죠? 예, 이분들이 퍼스널 브랜딩에 성공한 사례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분들이 한 말 중에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퍼스널 브랜딩에 성공하신 분들의 말들을 가만히 보자면 최민식 씨는 나를 귀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자존심이 있어야 된다. 퍼스널 브랜딩을 하려면. 그리고 이효리 씨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아주 좋은 말을 해줬습니다. 유재석 씨 다들 좋아합니다. 저보다는 저희 아이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무엇을 선택하느냐보다 선택한 후의 행동이 중요하다. 반기문 총장님 지금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 주옥 같은 말들 이런 말들을 해주셨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리더십은 이력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시는 것처럼 경험에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 순간을 넘어야 다음 문이 열린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세상으로 갈 수 있다. 지금 고통들이 있더라도 그것을 참고 견디어야 크리티컬 매스 임계점까지 가고 임계점 이후에는 넓고 푸른 바다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김연아 선수가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퍼스널 브랜딩에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저런 세상으로 이끌어드리겠습니다. 이 앞장에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분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악수를 하니까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뭐라고 하고 계시나요 지금? 어머 어떡해 라고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제가 가서 악수를 했으면 저 아주머니가 저한테 어머 어떡해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바로 저분 자체가 브랜드입니다. 교황님 자체가 브랜드입니다. 저런 분들, 여러분들이 악수를 딱 해줬을 때 여러분들에게 옆에서 아주머니들이 어머 어떡해 이렇게 만들어 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슴이 왠지 설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원하고 있고 저는 그대로 행동을 하고 저는 그것을 현재 실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강의를 하면서 이게 좋다라고 끝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건 좋은 강의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방법을 세세하게 알려주는 강의가 사실 가장 좋은 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브랜드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냐? 브랜드의 어원도 알았고 브랜드 하면 좋다는 것도 알았는데 브랜드는 소비자에게 있어서 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고객,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이웃,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동료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상징적인 도구가 돼야 됩니다. 또 품질 표시가 돼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죠?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 하나가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비자에게 있어서는 생산자와의 약속이며 보증입니다. 또 특별한 기호입니다. 그래서 브랜드는 특별한 기호다. 이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출신을 확인하게 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뭐든지 다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소비자에게 기업하기에 있어서, 그러니까 기업을, 이건 마케팅적인 차원에서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경영적인 차원에서 기업을 여러분들 스스로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브랜드는 여러분들의 특징을 법적으로 보호하면서 취급 관리, 누구의 취급 관리입니까? 소비자의 취급 관리를 간편하게 해주는 수단, 또 여러분들을 둘러싼 인적 환경을 만족시켜주는 표시가 브랜드입니다.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제 선배 부인의 실화입니다. 이 여성분이 한 3년간 계속 우울증을 앓았답니다. 근데 병원을 좋다는 데를 다 데리고 가봤는데 그 우울증을 못 고쳐서 우울증 혹시 걸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집안이 파탄이 된답니다. 걸려보신 적 있으시군요. 고개를 끄덕이고 집안이 파탄이 나셨습니까? 안 그러셨을 것 같은데. 우울증이 되면요. 옆에서 사람의 에너지를 뺏어가는 겁니다. 우울증이 걸린 분이 다른 사람들이 뭘 못하게 합니다. 신경 쓰여서. 그래서 가와만사성이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웃음이 끊이지 않아야 밖에 나가서도 일이 잘 된다는 거죠. 그런 일들은 다 겪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분이 병원을 다 다니다가 안 돼서 친구 말 하나 듣고 그대로 실행을 하나 해줬는데 우울증이 싹 다 나았답니다. 그 친구의 조언은 바로 이 조언이었습니다. 에르메스 백 하나 사줘라. 1,600만 원짜리입니다. 우울증이 나을만 했겠죠? 네,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우울증에 걸렸다라고 한번 오늘서부터 한 열흘만 지금 남편한테 생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남편이 또 에르메스 백이나 버버리 백이나 루이비통 하나 사줄 줄 압니까? 이 아줌마가 저 백을 사줬는데 저걸 밤마다 끼고 안고 잔답니다. 저 백을. 얼마나 좋았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의 이유가 저는 의사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일 텐데 자신이 남들보다 못해 보인다는 생각에 가중해서 저 아주머니는 우울증이 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를 해소시켜 준 겁니다. 명약이죠. 아주 명의가 바로 에르메스 백이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는 우울증도 치료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토마 피케티 교수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예, 어디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파리 경제대학에 있는 사람인데요. 이 아저씨가 세계의 그 양극화 현상을 설명을 해서 지금 노벨상 후보에도 지금 올라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젊은 교수인데요. 아주 이분이 한 말들이 사람들한테 쏙쏙 와서 박히는 겁니다. 근데 이 얼마 전에 9월 달에 한국에 와서 한 말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개천에서 용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개천에서 용나려면 지식 기반을 확대해야 된다. 그게 부의 불균형 해법이다. 어떤 얘기죠? 내 아이들이 돈으로서 성공을 하고 싶은데 만약에 그게 잘 안 된다? 지식 기반을 확대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처럼, 누구처럼?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지금 가만히 이 시간에 어떤 동기로 오셨는지는 저는 오늘 대부분 처음 뵙는 분들이라서 저는 이따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식 기반을 확대하려고 오신 분들 아니냐라는 생각. 그렇죠? 예, 이 지식 기반을 확대했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입니다. 지식 기반을 확대하는 훈련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서의 생산성이 올라갑니다. 생산성이 올라가면 경제 성장이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영업을 하시는 분은 생산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돈을 더 벌게 되고 그 다음에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은 월급을 더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구조의 처음은 지식 기반을 확대하는 겁니다. 그거부터 가는 겁니다. 아이들이 뭘 잘 몰라 하면 바로 그렇게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들도 지금 어떤 분들은 여기에 한 40 정도 되신 분이 최고령 같으신데 이 40 정도 되셨다고 해서 나는 뭐 이제 더 배울 일 없어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곧 100세를 넘어서 120세를 살 것 같습니다. 저는 128세에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도 저 128세에 죽는다라고 박수 쳐주시는 분은 생전 처음 뵀습니다. 저도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해야죠. 대학에서 강의를 한다고 해서 제가 공부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테드라는 거 혹시 역시 아십니까? 예, 테드를 아시는군요. 테드를 아시는 분들은 상당히 또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테드 하루에 3편 이상 보십니까? 저 하루에 테드를 3편 이상 보고 출근을 합니다. 저녁에 와서도 오늘도
그 통화 정책에 대한 그 1시간 28분짜리 강의 듣고 왔습니다. 좀 전에. 계속 저도 토요일, 일요일 시간이 있을 때마다 강의 들으러 가고 동영상 강의 보려고 하고 또 고혜성 선생님 쇼에 제가 그 다음에도 한번 와서 저도 지식 기반을 좀 확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은 브랜드를 하는 사람들은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공부를 해주고 이 브랜드에 대한 지식 기반을 확대해 주어야 자신의 브랜드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이분 아십니까? TV에서 보셨을 텐데 니 우스터라는 아저씨입니다. 이분 직업이 뭘까요? 거기 나와 있네요. 패션 모델입니다. 그 다음에 랄프 로렌의 이사입니다. 랄프 로렌 같은 이제 세계적인 브랜드의 이사직을 하고 있습니다. 키 1m 62의 패션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멋있죠? 근데 이분이 딱 나타나면 뭐 파리에서 패션쇼 딱 하면 난리가 납니다. 여성들이. 동영상 보니까 아주 75, 80 정도 되는 여성들이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그렇게 멋있답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기의 단점을 다 극복하고 패션계에 아주 거인이 됐는데요. 이분이 자신의 브랜드를 갖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자신감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기에 딱 맞는 핏으로 옷을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패션 쪽의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상하이가 비슷한 톤으로 입었습니다. 저도 오늘 상하이를 비슷한 톤으로 좀 하려다가 왔는데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눈에 띄는 액세서리 같은 거는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아까 첫 번째 제가 비밀의 법칙 하나를 브랜드를 만드는 비밀의 법칙 하나는 지식 기반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의 비밀 법칙 넘버 2는 컨셉 크리에이팅을 하는 겁니다. 자기만의 컨셉을 잘 가진 겁니다. 지금 자신이 패션 모델이 된 그러한 그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신의 컨셉을 잘 크리에이팅 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겉으로 내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내면의 품질의 컨셉이 충분한지를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선하지 않고 남을 도와줄 마음도 없는데 내가 남들한테 앞서서 뭘 돋보이려고 하고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느 쪽에 전문가가 되고 싶으면 그 부분에 대한 지식 기반이 충분히 확대가 돼 있지 않으면 그거 가지고는 어설퍼서 남들한테 다 들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품질 컨셉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가지고자 하시는 분들은 브랜드의 품질 컨셉, 여러분들의 품질 컨셉을 먼저 고민하십시오. 그런데 컨셉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된다? 지식 기반을 확대하면서 자신의 갈 길을 찾으시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자신의 갈 길 전문 영역을 찾으시고 그쪽을 더 파십시오. 그게 바로 여러분들 내면의 품질 컨셉입니다. 이 컨셉이 잘 잡힌 다음에 이 품질 컨셉을 겉으로 드러나게 해줘라. 이게 익스프레션 컨셉입니다. 표현 컨셉입니다. 자신의 전문가로 많이 공부했습니다. 많이 공부한 걸 누군가는 알아야 자기를 찾아줄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 주어야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성공시킬 수 있다. 이게 퍼스널 브랜딩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이 가장 핵심적인 장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예. 그러면 이 컨셉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컨셉이라는 말을 조금 상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컨이라는 것은 여러 개라는 뜻입니다. 셉이라는 것은 여러분 배구 좋아하십니까? 그 다음에 축구 좋아하십니까? 축구와 배구에서 가로채기에 성공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아나운서가 뭐라고 합니까? 인터셉트에 성공했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셉이라는 것은 잡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들어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컨셉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것들을 잡는데 여러 가지 것들은 뭐냐? 인간이 감각적으로 경험한 것들이 여러 가지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하루에 사람의 생각이 얼마 전에 미국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사람의 생각이 하루에 58,400번이나 변한답니다.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어렸을 때 제 어머니께서 너는 왜 이렇게 5만 가지 생각을 하니? 라고 하면서 아이들한테 혹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예.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하루에 내가 5만 가지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 미국에서 연구 결과로 뇌파의 측정 장치를 통해서
이제 알려진 건데 그 수십 년 전에 어떻게 하셨을까? 야, 어머니는 신과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을 존경합니다. 이 세상의 우리 모든 어머니들을 위해서 우리가 박수를 한번 치고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웃긴 거죠. 하루에 우리가 86,400초인가 그렇죠? 하루 24시간이. 그런데 58,000번의 생각을 한다. 5만 번을 넘는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1.5초 만에 생각이 한 번씩 변한다는 겁니다. 나는 생각을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변하는가? 그런다는 것입니다. 이게 평균치니까 1000명의 실험 평균치입니다. 그런데 의식이 변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어떤 거죠? 내가 감각적으로 어떤 것을 경험한 것들에 의해서 그 자극에 의해서 내 생각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다 가지각각이라 선생님이 하는 생각을 선생님이 지금 같은 시간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맞죠? 선생님이 하시는 분을 또 선생님께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다 이 안에 계신 40분들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이 다 다른데 이 다 다른 것 중에서 공통된 생각을 모아서 잡아내는 것, 그게 개념이 잘 잡혔다고 말하는 겁니다. 컨셉이 잘 잡혔다. 군대에서 혹시 이런 말씀 해보셨습니까? 저 인간 참 개념이 없네 라는 말씀 많이 해보셨죠? 예,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고문관이라는 언어로 말하기도 하는데요. 개념이 잘 잡혔다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여러 사람들이 하는 생각을 그대로 잘 표현해 주는 사람이다. 저 사람 참 신뢰 있고 괜찮은 사람이네. 한 사람 두 사람이 얘기해서 그 사람이 신뢰 있고 괜찮은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한 1000여 명이 모여 있다고 하면 적어도 절반 이상은 그 사람 참 개념이 잘 잡힌 사람이네, 훌륭한 사람이네 해야 그 사람이 실제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은 뭐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가치를 잘 구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가치, 그 가치는 감각적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감각적으로 경험한 여러 개를 하나로 잡아서 그것을 표현해 주는 것, 그것이 컨셉이 잘 잡힌 겁니다. 어떤 제품을 내놨을 때 우리의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른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런 제품들, 왜 시장에서 실패하는 것들 상당히 많죠? 그런 것들. 지금 뭐 로봇이 나와서 로봇이 뭐 가사 일을 돕는다고 하는데 가격은 한 1000만 원 정도 달라고 합니다. 그런 거 누가 사섰습니까? 그 개념이 현재 안 잡혀 있는 거죠. 그런 개념이 안 잡힌 것이 아니고 대다수가 그런 거 같아 라고 고개를 끄덕끄덕 할 때 이것은 컨셉이 잘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컨셉을 잡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기준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가치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컨셉이 잘 잡힌 겁니다. 그럼 컨셉이 잘 잡혔다라는 것은 뭐냐면 좀 더 자세히 표현을 하자면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가치를 내가 통합해 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통합해 주어서 이것을 반드시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언어로 표현해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켜 주는 것, 이게 바로 컨셉이 제대로 크리에이팅, 창조된 것입니다. 컨셉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명확히 머릿속에 넣으셔야 그 다음 스텝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라고요? 다시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나 이거 한번 해볼까? 저거 한번 해볼까?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흐지부지 되는 일들이 더 많죠. 왜 그렇습니까? 언어화를 안 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곧 새해인데요. 새해 결심들을 머릿속에서 딱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우리가 작심삼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언어화를 안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제 인생의 사명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사명을 충분히 분명하게 가지고 계신지요? 그것이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언어화시켜서 가지고 있어야 그것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걸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 인간은 계속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각이 변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반드시 실현시키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언어화시키는 연습을 계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어화시켜 본다는 건 끄적끄적 낙서를 해도 좋습니다. 무슨 대단한 틀에 맞춰서 하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단
왜 메모하는 사람과 메모하지 않는 사람이 나중에 결과가 많이 다르다라는 얘기는 수없이 자기계발서에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저 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언어화를 시켰을 때 여러분들이 말하고자 하는 컨셉이 제대로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인간의 감각적 경험, 아까 오감을 써서 경험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감각적 경험과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제품에 담아야 통일돼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깨달음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게 컨셉을 제대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시간이 되시면 이 책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기쁘게 해주시려고 선생님 저 이거 잠깐만 써도 되겠습니까? 네, 쓰십시오. 좀 저 여기다 손상을 좀 줄 건데요. 네, 영광입니다. 괜찮을까요? 네, 영광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제품에 손상을 주는데도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선생님은 성인과 다름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거 맛있어 보이죠? 이 물 어떻게 보이십니까? 맛있어 보입니까? 네. 이건 어떻습니까? 수돗물 같죠. 네. 어떻습니까? 갑자기 맛있어 보이는 물이 왜 갑자기 수돗물이 됐을까요? 제가 마술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변화를 드렸습니까, 지금?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광고를 했을 때는 어느 회사의 제품이라는 게 딱 있으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믿고 소비자가 선택을 하겠지만 그렇게 있는 것은 무슨 물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시는 거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인식. 자, 여러분 우리가 물을 먹을 때는 사 먹을 때는 이 안에 있는 물의 품질을 우리가 검사하고 먹나요? 아닌 거죠. 뭘 보고 먹는 거죠? 바로 지금 요 물이나 저 물이나 지금 제가 중간을 싹 지워버렸습니다만 이렇게 있을 때와 는 많이 다르죠. 이것과. 사람의 인식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결국 이 에비앙이라는 것이 세계 최고의 물이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 어디선가 들어보시고 느껴보셨기 때문에 얘를 돈을 주고 삽니다. 슈퍼마켓 가도 한 2,500원 합니다. 무척 비쌉니다. 얘보다 더 비싼 것 같습니다. 다음에 선생님 에비앙 사 드시기 바랍니다. 예. 선생님 이거는 제가 드릴까요? 제가 가지고 있겠습니다. 예. 이 이론도 안 하는 이거 하나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인식. 에비앙이 뜻도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 근처에 에비앙이 있었으면 한 병 사가지고 오려고 했는데요. 쟤도 이론도 안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인식. 그 인식이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케팅을 할 때 있어서 마케팅도 제품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인식의 싸움이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금 제가 늦게 와서 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법칙은 여러분들의 퍼스널 브랜딩을 할 때의 가장 중요한 법칙, 진정성입니다. 이건 컨셉에서도 여러분들의 품질 컨셉이 제대로 됐는지를 보시라는 데에서도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구를 머리를 써서 우리가 상대하려고 했던 적은 없습니까? 가슴으로 대화하십니까? 머리를 쓰는 것은 상대방도 잘합니다. 결국 진정성이 없는 것은 나는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더 똑똑합니다. 이 말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더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잘못된 헛수를 두게 됩니다. 상대가 똑똑합니다. 머리로는 상대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결국 가슴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해야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에 설득이 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더 깊게 경청하게 되고 실제로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이건 하나 찍어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식 기반을 확대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컨셉을 정립을 시키고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인식이 돼서 인지도가 상승합니다. 이거를 표현 컨셉으로 바꾸어 줄 때 그 바꾸어 줄 때의 가장 큰 가치는 진정성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최종 목표를 이루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최종 목표는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최종 목표라고만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최종 목표를 이루려면 타인의 인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브랜드에서는 브랜드 아우라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인지도 상승을 하면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에 고객들을 늘려줍니다. 팬도 늘려줍니다. 여러분들을 추종하는 추종자들이 늘려줍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독일에 가서 연설 한번 하는데 저렇게 한 3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하고 독일인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바마의 이미지 때문에 저렇게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 추종자들을 늘렸을 때 사람들을 데리고 다녀. 이게 뭔 의미를 주죠? 더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거에서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해 드립니다. 결국 답은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을 제가 만들어 봤는데 무척 좋아합니다. 제 스스로. 여러분 퇴직연금에 가입하셨습니까? 퇴직연금보다 더 가치 있는 퍼스널 브랜딩을 지금 시작을 하십시오. 이 퇴직연금보다 가치 있는 퍼스널 브랜딩에 성공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이 드시더라도 여러분들의 전문 분야에서 충분히 인정받으시면서 사실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인지도가 높아지면요. 좀 전에 얘기를 했지만 브랜드 아우라가 높아지고 이 여러분들의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높아져 정립이 되면서 여러분들은 시장성 높은 상품이 됩니다. 이 상품이 유형적인 기회와 무형적인 기회를 창출하는데 유형적인 기회는 경제적 기회를 창출을 해드립니다. 무형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사회적 위치가 상승이 됩니다. 이게 퍼스널 브랜딩이 가져올 아주 매력적인 결과 리절트입니다. 그래서 폭넓은 인지도를 가지게 돼야 여러분들 스스로가 시장성 높은 상품이 되는 겁니다. 그 혜택은 유형적, 무형적으로 아주 막대한 혜택으로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좀 급해서요. 좀 재밌게 원래는 이게 3시간짜리 강의인데 저 재밌게 가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딱딱 얘기만 먼저 드리고 이따가 질문을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인지도를 그럼 높이려면 어떻게? 내 주변을 컨셉을 정립을 시킬 때 내 주변의 고객, 내 주변의 팬, 내 주변의 추종자들이 어떠한 가치를 좋아하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치를 실행해 줘야 됩니다. 뭐로 바꿔서 여기에 밖에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컨텐츠를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컨텐츠 요즘 말을 많이 하는데 바로 2단계에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컨텐츠를 말할 때 어떻게 해줘야 된다? 스토리텔링으로 다른 사람들이 이해가 쉽게끔 돼야 한다. 바로 스토리텔링은 요 아래 단계에 있는 겁니다. 스토리텔링을 실행을 해서 보여주려니까 SNS 마케팅이 나오는 겁니다. SNS도 바로 이 밑에 있는 겁니다. 요거를 다른 사람들은 요거를 지금 이해를 못하고 바로 스토리텔링, SNS 컨텐츠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요 아래 단계, 요 단계에서 바로 아래로 종적으로 정립돼 있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즘 들으시는 것은 싹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스스로를 유명하게 만들고 싶으십니까? 네. 예. 그러면 여러분들 주변을 둘러싼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길에 고객, 팬, 추종자들, 인적 환경들이 생각하는 가치를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바로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전략 중에 가장 기초 전략만 오늘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이건 STP 전략입니다. 아마 경영을 하신 분들은 이 STP 전략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STP 전략은 바로 자신의 하고자 하는 일을 세분화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타겟을 정하고 그 사람들 마음속에 이 포지셔닝이라는 걸 볼딱 다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분이 내 인적 환경이다. 이분이 생각하는 가치대로 내가 이 마음속에 퐁당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포지셔닝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잘하시는 분들도 고객들과 충분히 마음속으로 공감하고 동화해야 실제로 일이 잘 됩니다. 기업들도 요즘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퍼스널 브랜딩과 관련해서 기사를 썼는데 그동안 쌓아놨던 대한항공의 브랜드 이미지, 조연하라는 이미지 한꺼번에 싹 다 날아갔지 않습니까? 대한항공이라는 이름도 바꾸라고 얘기를 합니다. 땅콩항공으로. 인지도는 STP는 이런 겁니다. 세그멘테이션은 세분화하는 거죠. 자신의 인생 목적을 세분화시키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자신의 인생의 목표에 맞닿아 있는 사람들의 가치를 이해를 하자. 누가 내 고객인가라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에 맞닿아 있어야 더 많은 인생의 기회를 창출하는 건데요. 그것이 창출되려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일과 이 타겟이 맞닿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엉뚱하면 얘기가 안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까지 규정을 했으면 이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전략, 컨텐츠가 있어야 됩니다. 그 컨텐츠 전략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포지셔닝입니다. 그래서 앞자를 따서 STP 전략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줘라? 자,
구체적으로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신의 인생의 목적 점검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지금 목적을 아이들도 있는데 내가 인생의 목적 제대로 규정하고 있나? 아이들이 아빠, 엄마의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라고 말했을 때 있나?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 생각해보자.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지금서부터 인생 목적을 분명하게 규정을 하십시오. 단 올해 지금 안 되셨으면 내년에 1년 지식 기반을 확대한 다음에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언제까지는 한다라는 것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가시는 길들이 훨씬 더 효율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을 사명으로 바꿔서 선언해 보시라는 겁니다. 어떻게? 제가 조무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걸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파이널 목표가 있으면 여러분들의 계획을 5년 단위로 나누어서 아니면 3년 단위로 나누어서 세세하게 한번 써보십시오. 이게 많은 자기계발서에서 가지고 있는 자신의 꿈을 구체화하라는 얘기와 맞닿아 있는 얘기입니다. 저것이 선행되지 않고 머릿속에 있는 것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를 둘러싼 우주 법칙의 넘버원이다라는 겁니다.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머릿속에 있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써야 이루어진다. 쓰고 나서 실천을 계속해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건 지나가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컨텐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이 저한테 원하는 것은 재미와 감동과 희망과 용기를 달라는 말로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컨텐츠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 채널링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표현 전략을 쓸 때 표현 전략의 채널은 세 채널이 있습니다. 첫 번째 SNS, 블로그, 카페, 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 매체, 온라인 채널. 그 다음에 미디어 채널, TV, 라디오, 신문, 방송에 여러분들도 나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고혜성 쇼에도 나오셨잖아요. 마지막으로 오프라인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오프라인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 채널이 다 균일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지금 약간 높낮이가 낮아서 죄송합니다. 온라인의 가치는 진정성, 실시간, 스토리, 매력, 참여, 공유 이런 등등입니다. 미디어의 가치는 신뢰성이고 사실 기반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진정성이 있고 부정적 여론이 조성되지 않도록 미디어 채널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프라인은 여러분 이런 사람들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시간 준수해야 되고 모범적이어야 되고 배려해줘야 되고 경청하고 지 말만 하고 나서야 하고 나니면 누가 지를 좋아합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들 말을 먼저 경청하고 공감해주고 그리고 나서 자기 말하는 겁니다. 이 태도, 이 생활 태도가 안 돼 있으면 썩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행사 마무리할 때 자기가 모범해서 쓰레기들 다 치우고 이런 사람들 좋아하지. 지 먼저 다 가고 다른 사람들 치우게 하고 이런 것들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것 같네. 컨셉이 제대로 되려면 다른 사람들이 공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바로 오프라인에서의 가치 여러분들 공감하십니까? 이 대목에서 약간 소리가 작으신 것은 가슴속에 저처럼 이렇게 뭔가 찔리시는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SNS 하실 때는 SNS는 아주 시간과 공간을 줄일 수 있는 최적의 매체입니다. 또 실시간으로 지속적인 소통이 가능하니까 SNS의 특징 중에 하나는 소통입니다. 일방적으로 지 얘기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소통을 한다는 것은 친구처럼 굴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끔 어떤 상업적인 SNS, 카스 같은 것들을 유지하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좀 답답합니다. 가치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친구들끼리 장사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친구들끼리 아주 데이터적으로 얘기를 해서 만약에 전략을 짜주자면 7 정도를 친구로서 호감이 있는 말들을 올려주고 3 정도를 자기의 상업적인 얘기를 하라고 말을 권해주고 싶습니다. 7, 8, 어쩌면 100이 다 상업적인 얘기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착각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 스토리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건데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그래서 브랜딩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아이덴티티의 자기 브랜드 정체성에 대한 관리를 잘
해나가야 자신에 대한 신뢰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딱 이렇게 만났는데 어떤 사람이 뭐 악수하면서 자기 얘기하는데 우리가 신뢰를 가지고서 고개를 끄덕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적어도 6개월, 1년은 봐야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공통되게 내 마음속에 와 닿아야 그 사람들을 우리는 신뢰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조금 아까 보여드린다는 제 사명입니다. 조세현의 사명. 조세현의 슬로건은 이런 겁니다. 삶의 용기와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삶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행복 에너지 전도사 조세현이 제 인생의 사명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 모습 보고 나중에 정치를 하려고 그러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실제로 그런 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힐링 마을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에너지 주면서. 저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저 사명을 샤워하면서도 그렇고 옷 입으면서도 그렇고 집에 가면 한 8군데에 붙어져 있습니다. 제 침대에서 이렇게 누우면 제 사명이 천장에 매달아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니까 잊어버립니다. 제가 제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늘 저것이 제 눈앞에 있지 않으면 언어화하라는 이유가 바로 저 얘기입니다. 내 눈으로 봐서 내 머릿속에서 나온 얘기지만 외부로 끄집어내서 그것을 제 눈으로 봐야 제가 저것을 이루고 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샤워하면서도 그렇고 어떤 때는 옷 입으면서도 그렇고 나는 나를 항상 신뢰하며 고난과 역경에서 절대 좌절하지 않고 이겨나가고 매일매일 더 나은 인간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두 번째, 나는 항상 밝은 얼굴과 긍정적인 언어와 행동으로 주위 사람들 즐겁고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어떤 때는 급해가지고 면도하다가 저 얘기를 하냐고 한 3번 배웠습니다. 그래서 면도할 때는 제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게 말하면서는 안 되더라고요. 저렇게 쭉 하고 나면 아침에 좀 멍멍한 전날 술을 한잔 했더라도 아침에 일어나면 좀 멍멍하지 않습니까? 눈이 무슨 뭐 동태해 갖고 뭐 그럴 때가 있는데 눈이요 싹 재정렬이 되는 느낌입니다. 마지막에 나는 내게 주어진 일과 내가 계획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다 하면 눈이 싹 재정렬됩니다. 완전 무장된 겁니다. 이제 딱 출근해도 되는, 학교에 가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강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사람들을 대해야 여기에 보면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고 또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존중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라고 내가 내 입으로 말해놓고 실제로 내 얘기만 하고 오면 이건 거짓된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거짓된 인생 안 살려고 제가 저걸 실제로 말을 하고 나옵니다. 저게 언어화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거는 지금 찍어 놓으셨으면 저걸 가지고 벤치마킹 하셔서 만드셔도 좋습니다. 저도 7년 됐네요. 7년 전에 벤치마킹해서 만들었습니다. 저렇게 여러분들을 스스로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길 바라는지를 써서 저걸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실제로 창피하다. 처음에는 제가 학생들 시키면은요, 집에서 교수님, 엄마가 더 미친 거 아니냐라고 그래요. 일주일 뒤에 어머니 봐봐. 어머님이 너 정말 잘 됐다라고 칭찬해 주실 거예요. 처음에는 아이들한테 제가 얼마나 치밀한지요. 이제 SNS 시대라서 아이들하고 한 50명하고 단톡방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네가 사명 외치는 거 동영상을 올려 라고 그래요. 그런데 10초 지나가면 안 된다고 해서 10초까지만 올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 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제가 처음에는 오리엔테이션 날은 잘해주고, 왜냐하면 오리엔테이션 날을 무섭게 하면은 싹 빠져나가 버립니다, 애들이.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날은 엄청나게 부드럽게 얘기해 줍니다. 그 2번째 주에 딱 오면 이제 수강 신청 변경이 안 되지?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제가 또 부드럽게 얘기합니다. 네! 하고 막 기분 좋게 얘기해 줍니다. 왜? 전주에 제가 부드럽게 대해 줬거든요. 앞으로 30초만 늦어도 결석이야. 하고 앞으로 과제는 매주 준다. 그 애들이 다 뻥 칩니다. 제가 그럴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을 그렇게 강하게 해서 표현하고 언어화 시켜주도록, 제 강의를 들으면 제가 진로 설정 세미나, 성공 취업 이런 과목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한 학기가 지나면 파일북, 이렇게 비닐 파일북으로 한 50개 정도의 것들이 북이 하나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자기들 분석하는 것부터. 제가 숙제 검사를 저희 조교들 시켜서 아주 강하게 하거든요.
단 하나도 빈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빈틈을 보여주는 순간 얘네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애들이 무슨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교수님들은 안 그러더라도 저만이라도 얘네들에게 선물 하나 해줘야 돼요. 마지막 클래스 되면 어떤 애들은 울고 갑니다. 너희들 제가 북 마련해 준 거야. 이거 내가 너희들 이번 한 학기 주는 선물이다. 그동안 나 욕 많이 했지? 욕해도 되는데 이건 선물이니까 잘 간직하고 그대로 이번 학기 실천했던 것처럼 꼭 해라. 아이들 어떤 애 뭐 눈물도 글썽이고 하고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손 한 번씩 잡아주거든요. 약수하고. 제가 아까 컨텐츠 전략을 말씀드렸는데 제 목적은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자, 제가 와인 정사로 갔을 때 와인 정사에서도 해야 되는 가치가 재미와 감동과 그다음에 희망과 용기입니다.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니까. 이것을 저는 지금 현재 제가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 4월에 발딱쇼를 발딱이라는 건 발상의 전환입니다. 저기서도 좀 제가 야한 걸 좋아하는지 좀 자꾸 제목을 야하게 짓는데요. 그러면 발상의 전환을 시키면 머릿속이 딱 하고 시원해질 때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때 창조가 가능하고 모든 것을 새롭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딱쇼라는 걸 30명으로 올 4월에 시작을 했는데 지난달에 이번 달이군요. 이번 달에 송년회 할 때 120명으로 끝났습니다. 많이 와주셨습니다. 한국국제봉사포럼이라는 데에 사무총장을 맡아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여기도 회원이 한 70분 정도 되십니다. 그다음에 자영업자들 힘든 분들에게 마케팅 전략해서 하루에 20만 원 오르던 돈가스집, 날돈이라는 데가 나르는 돈가스를 하는 데입니다. 일원동에 있는데요. 20만 원 오르던 6평짜리 돈가스집을 하루에 115만 원 오르게 만들어줬습니다. 제 책에 사례가 나옵니다. 충분히 어려운 분들 있으시면 주위에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품질 컨셉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돈 벌게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경영학자가 돈을 못 벌게 해준다면 저는 경영학자 자격증 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충분히 해봤고 지금 안경원 같은 경우 남대문 안경원이라고 여러분들이 딱 쳐보시면 민호 안경원이라고 나옵니다. 이 친구가 한 달에 한 번씩 저한테 제가 돈을 안 받으니까 안경을 갖다 주는데요. 안경이 한 20개 됐습니다. 안경 남는 거 하나 드릴까요? 예. 강릉에 호떡집이 있는데요. 강릉이 아니고 참 속초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속초에 호떡집 저 이번에 속초 갔다 왔는데 그 아주머니가 호떡집을 제가 마케팅해 드려서 돈을 많이 벌으셨답니다. 상당히 불쌍한 아주머니였는데 그럴 때 기분이 무척 좋습니다. 이게 가치다라는 겁니다. 아이들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취업시장과 기업이 생각하는 취업시장이 다릅니다. 이 간격을 줄여주고 기업에서도 적극적으로 대학생 취업에 관심을 가지시라고 청년대학교 만들어서 저는 사무총장이 전문인 모양입니다. 2개 다 사무총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만드는 겁니다. 그다음에 언론 보도는 지금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서 저는 오늘 강의를 딱 하면은요. 이걸 가지고 이 강의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언론에 저렇게 또 써먹습니다. 써먹어야 다음에 퍼스널 브랜딩의 전문가를 찾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언론에다가 제가 기사 몇 개 올려놨더니요. 기자들이 저하고 관계가 괜찮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서 또 저 분야에 대해서 다른 기자들이 다 연락이 저한테 옵니다. 강의해달라고 연락이 옵니다. 저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서 모르면서 강의를 하러 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퍼스널 브랜딩 하면 명성이 다양한 보상으로 이루어집니다. 돈과 영향력, 각종 특권 다 누릴 수 있다. 아까 교황 같은 정도는 못 되더라도 다른 특권들이 많이 있다. 또 그런데 그러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통달해야 된다. 자기의 재능 수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브랜드로서 변신하려면 체계적이고 시스템적으로 변할 수 있어야 된다. 아까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하우투가 바로 이런 겁니다. 방법. 그래 브랜드 전달력. 이 채널에 대해서 온라인, 미디어 영역, 오프라인을 말씀드렸는데 이 채널의 영향력에 대해서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조심스럽다라는 것입니다.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잘못해서 깨지는 순간 신뢰가 깨지고 내 퍼스널 브랜딩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 명성을 유지를 하려면 이 극심한 경쟁 상황과 시장 환경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채널과도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는 진화적인 생명체로서의 브랜딩 감각을 유지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브랜딩을 잘하는데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것을 정리하자면 자기가 노력하는 삶 그 자체를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어느 분야에서는 전문적인 것을 보여주어야지 그냥 제너럴적인 것을 보여주어서는 아무도 주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야든 간에 내 진정성은 보여줘야 된다. 진정성이 없는 브랜드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머리로는 브랜드 전략을 이해를 하고 자신의 가슴에는 고객 가치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고객이라는 것이 늘 가슴에 있어야 되지 가슴에도 전략을 느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손은 릴레이션십. 왜 정치인들 보면 악수 많이 하고 다니잖아요. 저도 악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악수를 이렇게 딱 하면 악수를 안 한 것보다는 이분하고 1초 손을 잡았더라도 뭔가 릴레이션십, 유대감이 잘 지금 형성이 된 것을 저는 느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가슴속 이 아래에는 자신의 컨텐츠 아까 꽉 채워서 다니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이미지 전략에서 자신의 옷 입고 다니는 것도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지 말라라고 이미지 컨설턴트를 얘기하죠. 그것이 바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발로는 열정 있게 다니셔야 됩니다. 열심히 뛰어야 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뛰지 않는 사람에게 미련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사 스튜어트라는 사람 아십니까? 가사의 여왕이죠. 이 여자가 아주 TV에서 유명해졌다가 그 감옥에서 그 배임 혐의로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 여자가 감옥에서 뭘 얘기를 했냐면 내가 나가면 TV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발탁이 됐다는 것을 기자들을 써가지고 감옥에 있는 동안 그런 기사를 쓰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감옥에 있는 동안 자신의 재산이 증가됐다라는 그 기사를 써서 동료 죄수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같은 깜빵에 있던 동료 죄수들이 얼마나 잘해줬는지 나와가지고 자신들의 추종자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깜빵에서도 그 퍼스널 브랜딩 해가지고 편하게 지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통하는 퍼스널 브랜딩 사례입니다. 오프라 윈프리 아십니까? 오프라 윈프리 미혼모로 성장했습니다. 어쩌다가 어떤 사람이 그 방 안에 방송국에서 얘는 청소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날 방송을 하던 사람이 안 나와버린 겁니다. 방송을 캔슬할 수 없고 어떻게 합니까? 오프라 윈프리 시켰더니 목소리에 울림이 많은 아줌마입니다. 그때는 아가씨였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의 반응이 아주 폭발적이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쇼까지 만들게 되고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흑인이고 재산이 한 2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미혼모 출신이 자신의 브랜드를 성공시켰을 때 가장 큰 것은 진정성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최종 목적은 브랜드의 전설로 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대를 초월해서 전설로 남은 인물들을 제가 쭉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케네디 대통령, 그 다음에 누구죠? 오드리 헵번,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간디, 테레사 수녀 이런 분들.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영린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바로 이 대목이었습니다. 중용을 저도 안 읽어봤는데 그 이후로 제가 중용을 떠들어 보게 됐습니다. 중용 23장에 나오는 얘기를 영린에서 얘기했는데 저는 이게 오늘 퍼스널 브랜딩이건 인생이건 가장 중심이 되는 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으로 배어나오고 겉에 배어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킨다.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된다. 감동시키면 에너지가 전파가 되기 때문에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육된다. 새롭게 육성이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뭘 할 수 있는 의지를 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자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퍼스널 브랜딩도 바로 이러한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못하는 바 단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성공의 길로 여러분들과 같이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